오픈 AI가 돈을 언제 벌 것이냐도 사실 저희들의 굉장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사가 만든 굉장히 강력한 모델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만 생태계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부터 오픈 AI는 굉장히 평범한 기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픈 AI의 미래도 안녕하세요.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오픈 AI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골목길을 산책해 볼까 합니다. 저랑 같이 골목으로 같이 가시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골목길을 같이 산책할 피규어로는 2021년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일본의 만화작가 미우라 켄타로 님의 평생의 걸작 베르세르크의 주인공 가츠의 광전사 모드입니다. 가츠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상처를 가득 안고 있지만 굉장히 강한 전사로 나옵니다. 이 전사의 힘을 끝까지 끌어내면서 사실은 더욱더 상처를 주는 그런 양면의 갑주가 바로 이 광전사 갑주거든요. 저는 오픈 AI가 지금 광전사 갑주를 뒤집어 쓴 모드로 질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피규어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공익법인의 전환과 관련된 소식이죠. 오픈 AI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구글에 대항을 했다고 일론 머스크와 그렉 브룬만이 주창을 해가지고 설립된 기업입니다. 왜 대항하겠다라고 했냐면, 그때까지 구글이 자사가 개발한 모든 인공지능을 개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할 때는 폐쇄형 구조,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대해서 인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인류와 함께하는, 인류에게 공개하고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비영리라는 형태로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픈 AI, 이름 자체가 그렇죠. AI를 인류에게 오픈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하고, Y 컴비네이터의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샘 알트만을 데려다 CEO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10주년이네요. 오픈 AI. 오픈 AI 축하합니다. 제 축하를 알진 모르겠지만, 오픈 AI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방법이 공익법인으로의 구조 변경이라고 아마 예상하고 계신 분이 계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픈 AI가 굉장히 큰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인공지능 모델들에 들어가는, 투자해야 되는 막대한 훈련 비용을 조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매출을 20%를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줘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텐데, 첫 번째는 920억 달러를 채울 때까지고요. 두 번째는 양사가 만족하는 AGI가 만들어졌을 때까지입니다. AGI의 가치를 약 140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정도면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920억 불이라고 하면 거의 이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AGI가 1000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920억 불이면 거의 AGI를 만들거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내놔라 라는 계약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픈 AI 입장에서는 처음엔 고마웠겠지만 지금은 노예 계약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는 올해 10월 달에 232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660억 달러를 유치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고, 여기서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려면 방법은 상장을 통한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영리 기업이 상장을 하는 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상장이 가능한 형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을 목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뭔가 이렇게 샘 울트만이나 오픈 AI의 초기 취지에 비하면 영리법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뭔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형태의 상당히 어렵죠. PBO 형태로 바꿔서 기업을 전환하겠다라는 발표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12월 27일 했고요. 그리고 PBO 형태가 되면 중요한 게 상장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 게 공익, 즉 퍼블릭 베네핏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게 분명한 정의도 없고 그걸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법적 강제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정신에 해당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킥스타터 같은 기업들도 PBO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픈 AI는 작년에 1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거보다는 대폭 늘어난 약 3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낼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손실을 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돈을 언제 벌 것이냐도 사실 저희들의 굉장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오픈 AI의 챗 GPT 시리즈 지금 5.1까지 나왔죠. 여기에 지금 경쟁을 하겠다고 발표된 인공지능 모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면에서는 5.1보다 더 뛰어난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각자의 주장들이 있어서 오픈 AI가 지금 독주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거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 샘 울트만이 로봇 분야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그래서 로봇을 위해서 5.1을 사용하겠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고민을 통한 매출의 다각화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결정이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픈 AI는 반쯤 클로즈한 AI가 돼가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발표된 모델 중에서 실제로 다른 기업들이 그 모델을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완전 클로즈는 아니지만, 오픈 AI는 지금 점점 닫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픈 AI의 많은 장점은 오픈니스, 즉 열려있는, 그리고 생태계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사가 만든 굉장히 강력한 모델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만 생태계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부터 오픈 AI는 굉장히 평범한 기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오픈 AI에서 많은 연구진들이 외부에 나와서 원래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스타트업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오픈 AI의 미래도 같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5.1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챗 GPT 화면을 보시면 보통은 GPT-4o 뭐 이런 식으로 앞에 GPT가 붙거든요. 근데 5.1은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냥 5.1이라고 나와요. 이건 오픈 AI가 의도적으로 5.1을 기존에 있는 GPT와 차별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뭘로 차별화시켰느냐? 추론으로 차별화시켰다고 오픈 AI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좀 더 그 질문을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게 잘 분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단계별로 수행이 되면서 만들어진 답을 자기가 또 알아서 검증을 하는 기능도 강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단계별로 쪼개서 질문을 새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COT라고 합니다. 5.1에서는 COT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한 행동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검증을 하는 질문도 새로 만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COV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론과 관련돼서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고급 기술들을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오원이, 하번 CEO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델이 너무 멍청해서 음모를 꾸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첫 번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짜 정렬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보통 정렬이라는 말이 인공지능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종류의 의도와 인공지능의 행위가
어우러진다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예요. 2015년도에 자연어와 관련된 논문에서 처음 얼라인먼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LMM에서 얼라인먼트는 사람이 따라야 되는 윤리와 인공지능의 행위가 서로 맞는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 정렬, 얼라인먼트 페이크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렇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생각한 걸 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X를 누르지만 O 버튼을 누르고 싶었던 사람의 마음처럼 말이죠. 사실은 이 가짜 정렬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픈 AI가 처음 꺼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앤스로픽에서 자사가 갖고 있는 클로드라는 모델에 대한 유료 사용자와 무료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 모델이 착한 척하고 있지만 착한 생각의 이면에 추론 과정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밝혀낸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그 비율은 굉장히 적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이인 것 같은 비유가 떠올라서 참 놀라웠다라는 연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것이 우연히 관측된 결과인지 아니면 어떤 논리로 인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연히 관측된 일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떤 그러한 메커니즘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사실일지도 몰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오픈 AI에서는 앤스로픽의 연구를 의식해서인지 자사의 모델에서도 이런 종류의 고민이 있다라는 멘트를 하는 걸 잊지 않았던 거죠. 베르세르크의 가츠는 광전사 모드에 돌입한 이유가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광전사에 갑주를 썼죠. 저는 공익법인으로의 전환 결정을 한 오픈 AI의 행보가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인공지능을 하는 산업계와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위한 최고의 결정이 되는 그런 광전사로서의 행보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외진 골목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와 함께 골목길 산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